안녕하세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재우 교수입니다. 이번 유튜브 강의에서는 수용전염 치료의 육각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전염 치료의 육각형 모델은 플렉서빌리티, 심리적 유연성을 가운데 두고 위쪽에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아래쪽에 맥락으로서의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오른쪽에 자신의 가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가치 기준에 맞게 전념 행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델입니다. 왼쪽에 경험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좀 수용하고 또 어떤 그 가치나 인지에 지나치게 융합되지 않고 탈융합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액트의 육각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초 발달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액트는 정상성의 가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고통의 근원은 인간의 언어적 과정에 의해 생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철학적 기초로는 기능적 맥락주의,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가치를 발견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심과제라고 하는 거죠. 힘들더라도 자신의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액트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맥락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요. 이론적 기초는 관계구성 이론에 의해서 인지적 융합, 심리적 경직성이 발생하는데 정신병리 형태는 인지적 융합과 경험적 회피의 결과라고 보고 융합과 회피의 와해가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틀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소망하는 목표와 가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액트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6가지 핵심 치료 과정으로서의 수용을 살펴보면은 수용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 감각 등의 심리적 사건을 통제하거나 그것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도록 하지 않고 느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꺼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적 정서를 기꺼이 경험하는 단계, 부적 정서를 이해하는 단계, 인지적 탈융합에서 반응 유연성을 증진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것은 인지적 변화 전략을 인지행동치료 CBT에서 쓰지만 수용전염 치료에서는 이제 맥락을 바꾸는 인지의 컨텐츠는 바뀌지 않지만 맥락을 바꾸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부정, 왜곡, 인지의 변화 방법은 부정을 강화하고 인지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지 네트워크의 재추현 경향성과 억제로 인한 역설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 컨텐츠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맥락을 바꾸어서 인지적 탈융합이 일어나고 인지적 관계 구성 툴로 나쁜 경험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단지 사건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액트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맥락을 만드는 것을 통해 사고의 영향은 사고의 컨텐츠를 바꾸지 않아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액트입니다. 액트의 6가지 핵심 치료 과정의 인지적 탈융합을 살펴보시면 첫 단계는 비문자적 맥락을 만들어서 탈융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고와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이고 다음으로 유연성이 생성이 되면 마음챙김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행동적 유연성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에 존재하기는 사건과의 비판단적이고 진행적인 만남, 그래서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탈융합과 수용,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알아차림 과정으로서의 자기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유연해지며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회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감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틀 이론 관점에서 자기라는 것은 이제 맥락으로서의 자기를 설명을 드리는데 경험이 일어나는 맥락이라는 장입니다. 나는 모든 내용의 차이를 제거했을 때 남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문맥, 계통 이런 것들이 맥락인데요. 맥락으로서의 자기라는 것은 사건 자체와는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사건의 경험이 일어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나, 지금 여기의 경험을 조망하는 자기, 초월적 자기, 그래서 개념화된 자기와는 좀 다른 경험하는 나를 의미합니다. 즉 견고한 자기감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 초월감을 확립하는 것이고 경험에 집착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의 흐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액트의 6가지 핵심 치료 과정은
로서 가치 있는 방향 정하기가 있는데요. 가치 있는 방향을 전환하고 전념하는 과정은 언어를 강화시키는 과정이고, 수용하고 인지적 탈융합을 하고 현재에 존재하고 맥락으로서 자기를 수용하는 것은 언어를 약화시키는 과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치 있는 방향 정하기는 기능적 맥락이론에서의 진실에서는 효용적 진리가 가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진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성은 선택된 가치와 관련이 되는데, 진리 대응론이라는 것은 명제와 실제 세계의 일치 여부가 기준이 돼서 실용주의 진리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액트는 명제의 유용성 및 효용성이 기준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진리를 정의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당신의 삶이 어떤 것이 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내담자의 가치를 묻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념 행동은 마지막 6번째인데, 회피와 융합을 인식해서 가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목표와 행동을 정해서 전념 행동을 통해서 이 가치 추구를 독려하는 거죠. 가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갔지만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트의 6가지 핵심 치료 과정 6강 모델은 전념과 행동 변화 과정, 언어를 강화시키는 이 두 가지가 있고, 마음챙김과 수용 과정에서 현재의 존재하기, 수용, 인지적 탈용화, 맥락적 자기를 수용하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매트릭스라는 틀을 통해서, 매트리스라는 워크시트를 통해서 액트를 적용한 한 예입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구글에서 액트, 매트릭스 이렇게 영어로 치면은 이 매트릭스 작업을 통해서 수용전념 치료를 적용한 이런 시트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있는 액트의 비유를 설명한 어떤 그림인데요. 고통이라는 괴물을 길들여 가지고 고통과 함께 잘 지내면서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죽이거나 떼어버리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그것을 길들여서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액트의 6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러한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이 액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